역사를 보면 로마의 그 창건한 그 신화가 있어요. 로마가 처음 있을 때 남자밖에 없어. 그게 남자가 어디냐? 저기 트로이 복마 있죠. 트로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남자들이 다 도망온 거야.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동력이 약하니까 다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죠. 트로이에서. 자, 트로이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다 도망을 나왔어. 왜? 얘네들은 잡히면 죽어.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대부분 노예로 끌려갈 때는 죽지는 않아. 그러면 얘네들은 도망을 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몽골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도망 나오고 젊은 남자들이야, 대부분이. 얘네들이 어느 그 도시국가에 가가지고 여자들 납치를 해요. 왜? 남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로마의 시초의 그 탄생 그 신화예요, 이게. 얘네들 한번 설명했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몽골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트로이 복마의 로마의 시초에 같은 이런 애들이 발생해요. 옛날 징기스칸도 그 당시에 남자들은 도망을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놓고 가요. 왜? 여자 아이들은 죽이지 않으니까. 그럼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똑같대. 그럼 몽골 쪽에서는 어떻게 부족 간의 전쟁을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요. 이게 부족 간에 이게 싸우게 되면. 부족 간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잡혀도 노예로 끌고 가고 나중에 다시 구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렇게 해요. 몽골 쪽은. 그럼 몽골 쪽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부족 간에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남자들만 도망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자기의 그 부족을 찾으려고 신탐탐하는데 거의 그게 안 돼. 그 당시에 몽골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 부족이 A 부족과 B 부족이 싸우자 그러면 한 부족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족의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요. 이게 관례적이었어요, 몽골은. 그럼 남자들은 다 이게 성인이야. 싸움 잘하는 성인들은 말 타고 도망을 가. 옛날 징기스칸도 한번 도망가죠, 그렇게. 그렇게 도망가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족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못하죠. 찾으려고 하는 도중에 대부분 죽어.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오도갈 데가 없어요. 오도갈 데 없이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아사해 죽거나 아니면 이게 양이 없잖아. 유목사에는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잖아. 주민들이 제가 신기한가 봐. 뚫어지나 보시네. 양이 없잖아. 주민이 저를 신기한가 봐. 뚫어지게 봐봐. 자, 그 당시에 보면 몽골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패배한 그 부족의 남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야. 자기 부족을 다시 찾으려고 뺏긴 그 부족을 거기 가다 어떻게 해요? 쳐들어 갔다가 거의 죽어요. 얘네들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가 뭐야?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떻게 아사해서 죽어요. 왜? 유목민들은 내 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 내 양이 사냥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몽골 초원 한번 가보셨어요? 사냥거리가 없어. 자, 몽골 초원 가보셨어? 사냥거리가 없어요. 사냥거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자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다른 부족 가서 양 훔쳐 먹다가 어떻게 걸려서 죽어요. 대부분 얘네들 이렇게 돼. 이런 애들이 있는 걸 그때 관계투대는 정확히 알아. 그런 애들 갖다가 어떻게 스카웃을 해와요. 그 당시 몽골 초원이야. 몽골 초원 쪽에다 어떻게 해요? 저기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가도 보내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몽골에는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 항상 있었어. 그런 애들이 부족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 진 부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떠돌다가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다 죽어요,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막 이게 넘쳐나던 때야. 이런 애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 갖다 어떻게 스카웃을 해와요. 이걸 일명 말갈이라고요. 말이 뭐냐? 말을 잘 탄다고 해서 말. 칼은 뭐냐? 칼을 잘 쑤는다고 해서 칼.
칼이 가리란 뜻이에요. 예전에 칼을 가리라 했어요. 말과 칼을 잘 다루는 그 부족이라 해서 그걸 그 몽골 부족이야 있죠. 초원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말갈 부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말과 칼을 잘 쓴다 이거. 이게 몽골 사람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 뭐 다른 애들 어때요? 다른 애들은 자기 부인이 한 이게 노예 부인까지 몇 명 있고 이게 있는 애들은 안 와. 당연히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근데 오도 갈 데 없는 쫓겨나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오도 갈 데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오도 갈 데가 없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구려로 이렇게 용병으로 오면 고구려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가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야. 저기 이제 일단 스파이를 보내. 스파이를 보내서 용병들을 막 이제 수배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용병들 떠돌아다녀가지고 야 우리나라 고구려로 오면 너희들 저기 고기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고 어떻게 비단도 주고 공도 많이 이거 나중에 여자도 준다 하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오도 갈 데 없고 내일 모레 아사할 상태야. 자기 이제 저기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갖고 그거 사줄 수도 없어. 자 이런 오도 갈 데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강개토 대왕이 이제 딱 이제 손을 내는 거야. 여기 오면 어떻게 장가도 보내주고 어떻게 장가도 보내주고 저기 얘네들은 먼저 여자야. 여자를 장가를 어떻게 부인을 한 3명 이상씩 거닐 수 있게끔 살려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이 똑그라져. 그리고 매일 고기도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니까 얘네들이 눈이 똑그라져. 어떻게 얘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 어떻게 그 당시에 몽골에 이제 떠도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요? 이제 이런 애들이 어떻게요? 대거로 어떻게요? 이거 용병으로 이제 이걸 유입을 시켜요. 처음에 고구려 여기 대신들도 그걸 반대를 해요. 왜 얘네들은 이게 마적 기질이 세가지고 도둑놈 강도 기질이 세가지고 나중에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얘네들은 그거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걔네들 끌어들여요. 그래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이게 자기의 전공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면 얘네들은 충성을 해. 근데 얘네들이 약간 하극상 기질이 있어요. 몽골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싸움 잘하는 애한테 복속을 해.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싸움을 겁나 잘했나봐요. 싸움 못했어 얘.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를 먼저 섭외를 하냐면 이게 지금 몽골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최고 센 애를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섭외를 해야 돼. 얘를 갖다가 말갈 애들 대장군을 하나 올려놔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싸움을 잘하는 애를 해야 돼. 그럼 그 당시에 용병으로 유명한 애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고구려에 이미 들어온 애가 있었어. 용병으로 들어온 애가 있는데 그 야무치라는 애가 있어. 원래 얘가 노예였다가 노예로 탈출해가지고 이제 마적으로 살던 애야. 마적 소굴로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적 소굴에 있던 그 최고 우두머리가 야무치야. 나중에 나오죠. 야무치 얘하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얘를 갖다 용병대 최고 대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얘가 싸움을 겁나게 잘해. 혼자서 그냥 이제 몇십 명을 다 그냥 상대할 정도로 힘이 장사하고 그랬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용병대 대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딴 애들 다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사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야무치 쪽으로 어떻게 해요? 왕실과 공주들을 갖다가 어떻게 혼인을 시켜요. 이게 사사에는 이 드라마도 이상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확실히 이게 야무치를 갖다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왕실가에 있는 공주들을 갖다가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요. 야무치한테. 그러니까 야무치가 어떻게 해요? 공주들한테 툭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무치 사이에서 왕실과 공주하고 사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왕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왕실에 충성을 하는 거야, 야무치가. 자, 왕실가에 그 공주들 한 3명,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제 공주하고는 제 딸하고는 결혼을 당연히 못 시켰죠. 왕실가에 공주들이 있어요. 왕실가 공주들하고 어떻게 해요? 야무치하고 결혼을 시켜. 3명을 딱 결혼을 시켜. 그래서 야무치를 갖다 확실히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고구려 왕실 싸움을 확실히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왕실에 확실히 충성을 해. 부마로 이제 들어온 거지. 부마로 들어와서 이게 역사의 기록이 안 나. 그래가 어떻게 해요?
용병대를 갖다 확실하게 이걸 맡겨요. 야무치가. 저기 몽골 초원 애들의 생리는 야무치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알아. 그 야무치가 어떻게 해요? 저기 말갈 용병대 최고 수장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러면서 저기 부마로 되면서 이게 사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 공주 3명을 갖다 결혼을 시켜요. 부마가 돼요. 아니 마족한테 공주를 보내는 시집 보내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상황이 다급해서요. 지금 고구려가 지금 내일모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똥이고 된장이고 가릴 때가 아니었어. 그 당시 상황이. 자, 이게 고구려의 이게 김하병의 이게 탐생이에요, 시초에.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저기 뭐냐 군대를 갖다가 이제 저걸 하는데 이제 고구려가 제나라하고 싸우는데 제나라도 그걸 비슷한 전술을 하고 있어요. 제나라도 기본 전술이 보병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기동 타격대 같은 그 부대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마대예요. 얘네들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제나라 부대에 비하면 말에다가 어떻게 해요? 말에다가 갑옷을 얇은 금속을 입혀서 갑옷을 입혔어요. 말한테도 입히고 사람한테 이게 얇게 갑옷을 이렇게 입혀요. 그럼 가벼워요. 말한테도 입히고 여기 사람도 입혀요. 이게 화살이 안 뚫려요. 그리고 중요한 데는 여기 몸 흉부는 중요하죠. 이제 여기는 철판 같은 걸로 앞면을 딱 대서요. 최대한 가볍게. 이게 옛날에 개마 무사대가 얘네들하고 정면으로 붙어요. 그 당시 전쟁에서. 제나라 기마병하고 처음에 기마병끼리 붙어요. 제나라 기마병하고 개마 무사대 기마병하고 최저열 고구려 기마병도 그 당시에 붙는데 어떻게 해요? 개마 무사대가 그 당시에 개판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것 때문에 깨져요. 개마 무사대는 그 당시에 갑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약간 이게 흉부는 이게 갑옷은 아니고 금속은 아니고 이게 가죽을 여러 덧대 가지고 칼 같은 게 이게 그 당시에 고구려는 창전술이 없었어요. 이게 검이나 도였어요. 기마병. 근데 어떻게 제나라는 창전술이었어요. 근데 도하고 창전술하고 이게 맞잖아요. 창이 길기 때문에 안 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개마 무사대는 갑옷 비슷한 게 있어. 근데 뭐라면 가죽을 갖다 여러 개 겹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검이나 이런 게 쫙 하잖아요. 안 배져요. 갑옷과 엮어들려요. 근데 제나라는 어떻게 되냐? 금속으로 이걸 갖다가 딱 준비를 했어요. 제나라가 문명이 발달된 저기 때문에 기마대가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면은 이게 지금 금속으로 단단하게 창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 하여튼 이게 저거 하고 말에다도 갑옷을 씌워요. 이게 금속을 얇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창이나 창 같은 게랑 활이 뚫지 못할 정도로 얇게 썰어가지고 금속을 앞에 덧대요. 그 당시에는 철기가 아니고 청동이기 때문에 청동을 갖다가 이걸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청동은 그게 안 돼. 아연과 황동을 갖다가 씌우는 거야. 그래서 황금점사라고 했던 거야. 청동은 이게 단단해서 이게 끊어지고 아연과 구리를 갖다가 합금하면 우리가 황동이죠. 일명 그걸 황금기병이라고 그 당시 그거를 붙여요. 아연과 구리를 갖다 합금하면 뭐 황동이죠. 이게 그 황색이에요. 금처럼. 그 황동을 해가지고 얇게 썰어요. 왜 청동을 깨져요. 얇게 썰면 청동은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그 당시에 아연과 구리를 합금한 황동을 갖다가 어떻게 말에다 입혀요. 얇게 썰어가지고. 그럼 가벼워. 그걸 일명 황금기병이라고 그 당시 그래요. 그러면 아연과 구리를 보면 황동이죠. 황색이기 때문에 황동이야. 그럼 황금 빛깔의 군대가 그건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딱 보면. 그 당시에 개마부사대고 처음에 기마병대 딱 다 붙었는데 전쟁에서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개마부사대가 그냥 개판 깨져요. 고구려 최고 개마부사대가 제나라 기마대한테. 자,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수역기병은 없었어요. 얘네들은 창기병이었고 창기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까지 황동을 해가지고 딱 옆에는 안 하고 전면 부위만 해요. 왜냐면 말길이 있으면 앞으로 화살이 여기나 하지 옆면 하는 게
앞에 얼굴에부터 여기 전면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황동으로 여기 딱 갑옷을 입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활을 쏴도 얘네들이 말이 끄떡이 없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칼로 말을 베도 어떻게 해요? 막 칼로 던지고 말이 끄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마무사대가 개빵 깨져요. 이 전술 때문에 깨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보니까 아 우리도 저런 군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개마무사대가 당한 황동 황동으로 무장한 기병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창으로 완전히 둔갑한 그때 고구려 때 기병이 탄생을 해요. 이게 어디서 저거냐? 제나라의 일명 그거 갖다가 황금 기마대라고요. 그 당시에. 아연으로 합금된 구리면 황금색이야. 황금색을 띠기 때문에 황금 기마대를 갖다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게 어떻게 해요? 창기병이에요. 고구려. 그 당시에 똑같이 만들어요. 왜? 우리도 쟤네들 대적하려면 창기병이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똑같이 창기병을 붙으면 못 이겨.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마대를 갖다 하나 더 만드는 게 뭐냐면 수렵기병이에요. 그 당시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말을 타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유행이었어. 말을 타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하면서 사슴이나 이런 늑대 같은 애들 갖다가 말을 타면서요. 유목국가 같은 경우는 늑대를 잡아야 돼. 얘네들 늑대를 갖다가 이게 활로 잡으면 못 잡아. 쫓아가서 잡아야 돼. 말을 타고 가서 늑대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고려 여기서는 늑대 애들 쫓아내려면 말을 타가지고 활로 해서 죽이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그거를 잘 하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아니 그런 애들 다 연호계 나중에 이제 연호계 쪽에서 이게 다 이제 군대가 와요. 왜? 그쪽에서 할 일이 없잖아. 왜? 군인은 자고로 전쟁터에서 썼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명씩 빠져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이게 농업과 이게 유목이 같이 발달합니다. 근데 유목은 어떻게 하냐면 늑대 애들 때문에 어떻게 해? 늑대들이 양을 많이 물어가죠. 늑대들을 갖다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늑대를 사냥하려면 활로 해서 죽여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활로 하면 얘들이 안 맞아.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활로 해서 죽여야 돼. 늑대 사냥을 해야 돼요. 늑대들 양을 못 자게. 또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해요? 늑대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때 기본적으로 유목을 하니까 말을 타니면서 어떻게 해요? 늑대 사냥을 다 할 줄 알아. 거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활로 쏘면서 이게 말을 타면서 어떻게 말에 앉은 상태로 도망가는 늑대를 갖다 어떻게 사냥하는 그 기술이 뛰어나요. 이게 수렵기병의 이제 이게 시초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군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걸 늑대 사냥꾼들을 갖다가 군대를 이제 이걸 갖다 일명 수렵기병이라. 그럼 수렵기병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제나라의 황금군대와 우리 황금군대가 똑같이 맡으면 똑같잖아. 그럼 뭔가 우리가 더 유리한 게 있어야겠다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수렵기병을 만들어요. 그럼 뒤에서 수렵기병이 어떻게 해요? 활로 해서 뒤에서 후방에서 그 제나라의 기마병과 보병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동성 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제나라의 창기병 전술을 도입한 게 이게 첫 번째 기병이 탄생을 한 거고, 두 번째 전술이 어떻게 이게 나중에 제나라 군대고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 얘네들이 훈련도가 더 강하고 금속이 더 재질이 더 좋아. 무병이 뛰어나죠. 그럼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난 게 있다고 해서 하나를 더 뒤에서 서포트해준 부대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그걸 만들어낸 게 수렵기병이에요. 그 당시에 고구려에는 늑대 사냥꾼들이 있어요. 말을 달리면서 늑대들을 갖다 사냥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 갖다 군대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창기병 뒤에서 어떻게 해요? 창기병을 활로 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렵기병이 탄생을 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말 탈리면 이만한 도 있잖아요. 이거로 개마부사대 이거로 가지고 막 보병애들 이게 치고 다니는 게 이게 개마부사대의 기본 전술이에요. 아니 활도 쓸 수가 있는데 개마무사대 같은 게는 활로 굳이 안 써요. 왜? 그 당시에 보병을 상대할 때는 활로 쏘는 것보다 가서 그냥 말로 쓸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근데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제나라의 전술 앞에서 어떻게 개만부사대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기존의 개만부사대는 전설적인데 제나라 군대한테 속수무책을 어떻게 해요? 그 문명 군대인 이게 금속으로 딱 이게 무장한 저기 뭐냐 황금 그 기만부사대한테 제나라 기만부사대 어떻게 개만부사대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도륙을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안 돼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게 두 개죠. 그럼 한 개 기습 점수는 뭐야? 이게 말가렛들. 자, 아까 말드렸지 기습 전술도 기습 부대 중에서 말가렛들 중은 말갈도 똑같대요. 얘들 유목이죠. 얘네들도 늑대 사냥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럼 말을 타면서 늑대를 쏴 죽여야 돼요. 얘네들도 익숙해. 말갈렛들이. 나중에 말갈애투 중에서 특히 이게 말을 유난히 잘 타고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특수부대로 따로 얘네들을 선출을 해요. 빼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이게 칼을 잘 다루는 애들. 창이 아니라 도예요. 도를 잘 다루는 애들 어떻게 기습부대로 따로 빼내. 최정예들만 딱 빼내.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그 당시에 말을 갖다가 한 2마리, 3마리 정도 뒀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전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한 마리, 전시에는 3마리고 평시에는 1마리야. 왜? 말이 겁나게 비싸기 때문에 평시에는 일반 사가에 있던 말을 갖다 전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2-3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다. 이게 원래 몽골 쪽에서도 말을 2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타는 게 이게 익숙해, 걔네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면 이제 몽골의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개마부사대 같은 애들이 다시 이제 와요. 개마부사대 애들이 이게 보니까 여기 연호계 집안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게 빠져가지고 와. 이제 얘네들 빠져나온 애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등치가 이만해. 개마부사대.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얼빈 쪽 애들이 이게 골격이 장난 아니야. 이래 막 근육이 막 장대같이 있고 장대. 자, 얘네들 어떻게 창기병으로 얘네도 말 잘 타 기본적으로. 하얼빈 애들도 흑룡강 애들이야. 하얼빈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골격이 좋아. 이제 얘네들 하얼빈 애들하고 이제 개마부사대들이 이래 터미네이터 같은 거. 얘네들 어떻게 창기병으로 둬. 창기병들은 이게 앞에서 하고 가빠가지고 창으로 하려면 힘이 좋아야 하니까. 그 갑옷도 차려면 힘이 좋아야 하니까. 얘네들 창기병으로 넣어. 그럼 수익기병이요? 이제 수익기병은 어떻게 하냐? 양을 치면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 다 이제 해요. 나중에 몽골에서 온 애들도 기본적으로 말 타려면서 어떻게 늑대 사냥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 타면서 이 활을 잘 쏴. 얘네들은 어떻게 수익기병 쪽으로 다 넣어. 유목하던 애들 갖다가 이제 수렵기병 중에서 어떻게 해요? 유난히 싸움 잘하고 말 잘 타고 이게 활 잘 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따로 빼내요. 얘네들 따로 빼내가지고 어떤 분야냐? 기습부대를 만들어요. 예전에 상황사시기 하면 막 기습부대가 막 성을 순식간에 함락을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그게 기습부대. 기습부대들은 성을 함락이 아니고 그냥 후방 기술이 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후방에 있는 시계 말하면 빈집털이를 해. 보통 이게 전쟁이라면 이게 모든 국경선으로 모든 병력이 다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경선에 있는 성으로 다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습부대는 어떻게 국경선 성으로 그냥 지나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후방에 비어 있는 성을 갖다가 함락을 시켜요. 야, 이게 제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고구려 국경. 그러면 양쪽 진영이 다 이쪽에 와 있겠죠, 군대가. 그러면 어떻게 제나라 군대가 다 일대 있는 군대를 다 이쪽 국경선을 다 몰고 와겠죠. 후방에 성들이 있어요. 요점 지역에. 그럼 여기가 거의 어떻게 해요? 노인네들밖에 없어. 군대 노인네들이 지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기습부대 애들이 순식간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요. 뒤에 후방에 있는 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함락을 시켜요. 왜? 비어있고 노인네들밖에 없으니까 순식간에 함락이 돼요. 이게 기습기병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때 이게 만들어져요. 기병이 이게 3단계예요. 기습기병, 찬기병, 그리고 이게 뭐냐 수렵기병. 이게 대표적인 3개야.
그 기습기병은 항상 이게 매북해 있다가 자기네들이 이게 성이 비었다 싶으면 참 약한 성을 공격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려. 후방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급로를 갖다 끊어버려. 후방을 교란을 시켜요. 이게 기습부대예요. 이걸 누가 잘하냐? 예전에 거기 뭐냐 그 야무치 그 직속에 있는 애들이 그걸 잘해요. 얘네들이 말을 겁나게 잘 타다 애들이. 얘네들이 기습급여 오고 나중에 몽골에서 온 용병 애들 있죠. 얘네들 중에서 유난히 말을 잘 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위주로 해서 뽑아가지고 기습급병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야무치가 직접 기습기병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다 저기 뭐 성을 수방에 있는 비어 있는 성 갖다 함락을 순식간에 해버려요. 제 나라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멸망을 해요. 나중에 뒤에서 후방 교란하고 어떻게요? 다 이게 저기 나중에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요? 성 안에서 얘네들이 굶겨주기 전술을 해요. 못 나와 얘네들이.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떻게 하냐? 성을 비껴가요. 그 국경선 이쪽 좀 지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성을 갖다 가요. 그러면 대규모가 다 국경선에 있는 성에 다 이게 있어. 그러면 국경성에 있는 성에 대규모 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다는 소리죠. 장정들이 많으면 많이 먹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급이 순식간에 식량이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겨 죽여요. 자, 고구려가 제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그 대구를 갖다 대파시키는 게 어떻게 굶겨주기 전술로. 자, 이제 고구려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여기 또 왔어. 그러면 제 나라에 있는 군대 없는 군대를 다 국경선을 끌고 왔어. 자, 끌고 오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기습 기병들이 몇 갈래로 갈려, 두세 갈래로 갈려. 두세 갈래로 갈려가지고 뒤에 한번 성들을 갖다 한 번씩 이게 두드려 패고 다녀. 그러면 성이 견고하다 싶으면 지나가. 그 성을 한번 또 공격해. 견고하다 싶으면, 그럼 성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다른 성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야습을 해가지고 성을 올라타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을 시켜. 그러니까 뒤에 후방에 있는 저기 보급 창고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있어. 보급 창고 이제 식량이 다 있어. 그 식량 보급 창고 성을 갖다가 함락을 하나하나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대가 뒤로 이제 가요. 이제 대규모 부대가. 그래가지고 그 성을 지켰냐.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 어떻게 하냐. 주력 부대가 국경선 성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식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들고 나와요. 얘네들. 뒤에 있는 보급을 대주는 그 보급 루트 길과 그 성들을 갖다 다 함락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보급이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굶어 죽겠으니까 항복을 해요. 이래서 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해요. 처음에 왜 얘네들이 언제 항복을 하냐면, 처음에 얘네들이 이게 광개토대왕이 얘기 해가지고 딱 하고 뒤에가 하니까 주력 군대가 다 여기에 국경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서실을 갖다가 저기 산둥반도에 있는 그쪽에다 보낸 거야. 제 나라 왕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 나라에 이미 군대가 다 거기에 이제 저렇게 고립이 돼 있어. 그래 얘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군대를 보낸 거야. 그 당시 이미 중국하고 이게 했는데 싸움이 얘네들이 성을 잘 싸가지고 얘네들이 물러났어. 중국 쪽에 동맹한 저기 국가.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걸 얘네들이 주력군이 오고 이게 요동반도 이쪽 이때가 떨어지게 지금 고구려한테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산둥반도에 또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얘네들을 안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산둥반도에 있는 대규모 군대를 어떻게 해요? 서해 바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동반도 쪽으로 상륙해서 뒤 후방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샌드위치로 어떻게 공격하기 전술로 얘네들이 들어올라겠어요. 그러면 이게 후방에 이게 점령한 기습부대들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럼 대규모 군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뒤로 샌드위치가 돼요. 이게. 그 전술로 해서 얘네들 보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해요? 급하게 어떻게 중국 쪽에다 딱 이제 보내요. 야, 얘네들이 이제 뒤에다 지금 군대를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로 배로 해서 군대를 지금 이동 중이다. 그러니 얘네들이 배를 타고 요동반도로 해서 산둥반도 요동반도로 건너올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산둥반도 이쪽 제 나라 갖다 너희들이 쳐내라 하고 딱 이게 서신을 보내, 밀지를 보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딱 산둥반도에서 그 당시에 여기 요동반도로는 그 황하강을 못 넘었어. 그 끝없는 갈대밭이라서. 그 서해바다로 배로 오는 게 더 쉬웠어, 그 당시에. 그래서 산둥반도 쪽 항구에서 이게 요동반도 쪽으로 상륙을 하려고 했죠. 그때 다 떨어졌나요?
거의 다 뒤쪽을 다 떨어졌어요. 거의 고립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만.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상륙에 가서 그 전방에 있는 주력군과 그 산둥방도에서 온 저기 상륙한 부대가 앞뒤로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이걸 협공해서 얘네들 갖다가 다 이걸 갖다가 격파하는 전술을 이제 쓰려고 한 거야. 이제 그거를 갖다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딱 정확히 이제 이걸 먼저 첩보를 이제 관계토대장터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도 알고 있어. 그래 저쪽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밀지를 보내요.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로는 배로 와야 돼. 배로 타가지고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 배가 중간 정도 왔을 때 그때 총 공격하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요동반도로 이제 배 타가지고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제 나라의 산둥반도에 있는 군대가 대부분 다 그쪽으로 탄 거야. 주력군. 이제 최소한의 군대만 남겨놓은 거야. 이제 좀 위에가 지금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산둥반도에 있는 주력군들이 서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얘네들이 밀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 산둥반도 쪽 왕궁까지 어떻게 다 함락이 돼요. 그래서 제 나라가 순식간에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군대가 가는 도중에 여기가 고립이 돼 있잖아요. 뭐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산둥반도 왕궁 완전히 멸망을 했다는 걸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알겠죠, 당연히.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추파를 던져요. 야, 니들 우리나라 군대로 오면 내가 너희들 똑같이 해주고 대우해주고 받아줄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산둥반에서 했던 애들이 바다에 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륙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 상륙하기 직전에 자기 본국이 망해버렸어요. 자, 요동반도도 상륙하기 전에도 어떻게 얘네들이 저기 본국이 망했어. 저 중국 이쪽으로 해서. 자, 근데 얘는 배에 떠 있어, 대군이. 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어디 추파를 던져요. 먼저 추파를 던져가지고 야, 니네 나라 제 나라 망했다. 그래가지고 국경선에 고립된 얘네들이 거의 아사 직전이었어요. 야, 니네들 우리 군대로 편입되면 우리 군대로 들어와. 우리 똑같이 우리 고구려 군대하고 똑같이 해줄 테니까 장기도 보내주고 월급도 똑같이 주니까 들어와. 이제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그때 항복하고 들어요. 얘네들이 항복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산둥반도하고 요동반도에서 대규모 이제 배 위에 타 있는 이제 대군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뻥찐 거야. 자기네 나라가 멸망했어, 이제 저기.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 쪽도 망했어. 항복을 했어. 그럼 오도 가도 못 오잖아.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해요. 얘네들이 저기 중국 쪽으로 얘네들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다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 군대로 오면 너희들 똑같이 해줄게. 자, 그 당시에 누구를 보내냐면 그 요동성 성주를 보내요. 그 당시에 요동성 성주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군대를 편입한 걸 봤잖아. 그래 요동성 성주를 갖다가 그대로 보내요. 제 나라 성주였죠. 제 나라 성주를 그대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구려 군대로 갖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속을 시켜요. 제 나라 군대를 갖다가 거의 이게 손상 없이 그대로 복속을 시켜요. 자, 그 군대로 해서요. 그래서 장기투대왕 때 그 군대로 고스란히 복속시킨 군대로 해서 어때요? 말갈족과 그 여러 부족 얘네들 이런 군대를 제 나라 군대를 복속시켜서 저기 어떻게 저기 정복 사업을 해요. 정복 사업할 때 그냥 밀고 가. 그냥 항복을 해. 다 원체 이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이게 문명화 된 군대이기 때문에 싸워야겠다는 저걸 이 다른 나라들이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항복을 해. 그래서 광개토대한테 북부 지역을 다 어떻게 해요? 항복을 시켜요. 아니 왜 남부는 예전에 말했잖아요. 백나라하고 하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남부 조약은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 압록강 남부 지역은.